네, 한류와 언어 12주 4차 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에는 두 편의 이제 논문을 살펴보고 이제 이번 차시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28쪽 PPT 자료 28쪽을 보면 아시아 8개국에 수출된 한국 드라마 특성에 대한 연구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권에서 어떻게 그 K-드라마들이 수용이 되었는지, 그래서 앞쪽에서도 말했지만 각 국가 혹은 문화권마다 좀 인기가 있었던 드라마들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기준에서 봤을 때 이제 앞서 살펴봤던 네 편의 드라마가 범아시아적으로 인기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가보면 PPT 자료로 33쪽에 가면 이제 미국 여성 시청자들의 한류 드라마 수용에 관한 연구라고 해서 이제 아시아를 넘어서 특히 이제 미국이라고 대중문화의 어떤 그런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시청자들이 한국 드라마를 어떻게 수용하고 판단하고 있는가, 거기에 관한 논문을 살펴보는 것으로 이번 주 수업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28조 거기 이제 그 아시아 8개국에 수출된 한국 드라마 특성에 대한 연구, 2002년부터 2005년까지의 수출 실적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별에서 온 그대가 대히트를 하기 직전에 이제 그 겨울 연가라든지 또 대장금과 더불어서 인기가 있었던 드라마들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맘때가 특히 K-드라마가 이제 1차 한류 시기이기 때문에 널리 유행이 되었기 때문이죠. 한국 드라마에 대한 선호도가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예를 들어 한국 드라마를 즐겨보는 몽골에서 대장금은 인기를 누렸지만 내 이름은 김삼수는 매우 저조한 반응을 보였어요. 대충 짐작이 가지 않나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몽골은 우리보다 훨씬 그 보수적인,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우리 뭐 굳이 뭐 아주 쉽게 표현한다면 우리 한 7, 80년대, 그러니까 경제 발전과 마찬가지로 가치관도 좀 더 보수적이어서 앞서 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다른 차시에서 우리 친정어머니가 보시다가 이제 좀 혼전 뭐 동거 비슷한 그런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셨다고 했는데 좀 그러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또 드라마 올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크게 히트를 했었잖아요. 근데 대만에서는 별로 통하지를 않았어요. 통하지를 않았는데 태국에서는 44.7%라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대만이라고 하는 문화권과 태국이라고 하는 문화권이 이제 선생님이 알기로는, 이건 나는 안 봤던 드라마인데 이제 딜러들도 나오고 뭐 그런 드라마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런 어떤 직업적인 특성이나 이런 것들도 문화권마다, 태국은 상대적으로 이제 관광 국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오픈되어 있고 개방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수용성의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 간에 존재하는 문화 정서의 차이가 특정 드라마에 대한 선호 여부의 차이를 만든다고 할 수 있고, 같은 국가의 경우에도 당연히 수용자층의 연령에 따라 한국 드라마에 대한 반응이 다르죠. 뭐 이거는 우리 드라마에 대해서 각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장년층은 아무래도 장년층 이상의 연배에서는 전통 가치를 존중하는 한국 드라마, 뭐 가족 중심의 얘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반면, 젊은 층은 트렌디한 드라마나 이제 미니 시리즈 같은, 요즘은 미니 시리즈라는 말이 없는데 한 90년대 거의 2000년대까지도 드라마의 장르가 주말 드라마, 일일 드라마, 그래서 아니면 월화수목하는, 금요일날은 없고, 그래서 그 금요일날은 단막극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월화 이틀, 수목 이틀 하는 것을 미니 시리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뭐 드라마 시간 타임도 되게 자유롭게 변하고 방송국이 많아지면서, 네, 어찌되었건 이런 그런 경우에 이제 과거에 미니 시리즈를 방영하는 이틀 단위로 하는 그런 경우에는 좀 뭐랄까요, 좀 다양하고 좀 실험적이고 이런 드라마를 많이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네, 29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한 한류 현상은 한국 드라마 등이 지닌 프로그램 내 특성이 수입국의 문화, 그 드라마를 수입하는 수입국의 문화, 정서, 역사 환경에 부응을 하면서
상승작용을 당연히 일으키게 됐겠죠. 네. 동일한 드라마 장르라 하더라도 특히 이제 역사 내용을 다루는 사극의 경우, 사극은 실제로 특정의 그 역사적인 배경을, 어떤 국가의 역사적인 배경을 잘 알아야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특정 국가의 역사라도 되게 글로벌하게 우리가 세계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뭐 프랑스 혁명이라든지 뭐 아니면 영국에서 뭐 예를 들면 뭐 유럽 대륙에서 일어났던 뭐 1차 대전, 2차 대전이라든지 뭐 미국의 독립운동 내지는 뭐 남북 전쟁, 흑인 노예 뭐 전쟁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상대적으로 우리가 널리 알고 있는 역사적 사건이니까 좀 덜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장금 같은 한국 사극이 중국에서 굉장히 이렇게 넓게 수용됐던 것은 사실은 역사적인 배경, 어떤 과거라고 하는 상황은 있지만 특정의,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국가의, 조선이라는 국가의 역사적인 상황을 굳이 이해하지 않아도 음식과 뭐 약과 이런 것들을 보편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극의 경우에는 특정 국가의 문화가 아주 더 농도 있게 배어있기 때문에 문화 할인율이 크게 작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문화 할인율이 크게 작용해서 국제 유통을 시킬 경우, 말하자면 상품 가치가 좀 떨어진다는 것이죠. 반면에 멜로같이 탈시대 탈문화 보편적인 소구력을 갖는 멜로는 잘 팔리겠죠. 이거는 뭐 어떤 배경을 갖고 있어도 사랑과 같은 것은 보편적인 것이니까요. 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문화 할인율이라는 얘기 나오는데 국가 간 문화를 교류할 때 문화 수용의 격차를 평가하는 지표예요. 그러니까 그 격차가 크다라는 것은 그만큼 수용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니까 문화 할인율이 크게 작용한다, 높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컨텐츠들을 수용하기 힘들다는 것이 되죠. 그래서 사극은 문화 할인율이 크다, 이렇게 흔히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장금과 중몽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주몽의 경우에는 건국신화 같은 거거든요. 건국신화라고 하는 것은 굳이 그 국가의 어떤 그 상황을 모르더라도, 또 특히 주몽 같은 경우는 신화적인 이야기도 들어가 있고 하니까. 근데 이제 이란 같은 나라에서 더 각광받았던 이유는 그들의 어떤 역사적 배경의 이야기와 공통점이나 그래서 공감대가 더 형성되었기 때문이죠. 네. 특정 국가의 사회상이나 역사적인 내용을 다루는 드라마보다는 보편적이고 일상의 삶을 모습을 그린 프로그램이 더 수월하게 유통이 됐어요. 그래서 사랑이 뭐길래, 첫사랑, 허준, 옥탑방 고양이, 천국의 계단, 대장금 등의 드라마가 중국에서 인기를 얻은 건 그러한 배경이 있다는 거죠. 드라마의 주제를 통해서 공감을 형성하는 것 못지하게 한국의 드라마가 지닌 또 하나의 매력은 유행을 선도한다. 이거는 이제 지금 여러분들 이 부분은 2000년대 그 논문 자체가 2000대 초반 드라마가 초기 한류를 특히 아시아권에서 이제 일으키기 시작할 때니까 뭔가 새로운 옷, 새로운 제품, 새로운 스타일, 이런 유행을 선도하는 것이 있었던 것이죠. 뭐 외모, 화장, 의상뿐 아니라 배경음악, 화려한 영상, 뭐 인물의 극화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그 OST라고 하는 것, 그 OST라고 하는 우리나라 드라마 OST가 사실 드라마에서 몰입도를 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도 OST가 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가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좀 잘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드라마가. 그런 것들이 이제 눈과 귀를 자극해서 K-드라마를 수용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겠죠. 또 특히 이 안에서 그 소위 말해서 그 어떤 초기 드라마 안에서도 스타성은 아니죠. 예를 들면 오징어 게임에서 어떤 캐릭터들은 굉장히 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스타는 아니지만 그 컨텐츠 안에서, 그 드라마 안에서 굉장히 몰입도를 주고 시청자들 하여금 그 사람으로 인해서 더 드라마에 몰입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이 배용준 같은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배용준이 나오면 저 드라마는 괜찮지 않을까. 사실은 이거는 꼭 한류 콘텐츠뿐 아니라 어떤 콘텐츠나,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프로듀서나 작가나 뭐 여러 가지 요소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또 그 안에서 역할을 하는 배우의 역할도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상품으로서 K-드라마의 조건은 무엇이냐. 그래서 이제 연구 문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드라마의 주제에 따라 국가별로 수출에 차이가 있는가? 또 한류 스타 출연 여부에 따라 국가별로 수출에 차이가 있는가? 주인공의 스타에 따라 국가별로 수출에 차이가 있느냐? 스토리 구조에 따라 국가별 차이가 있느냐? 드라마 유형에 따라 국가별로 수출에 차이가 있느냐? 미묘한 차이가 있겠죠. 차이가 있고 이제 일단은 지금은 사실 이런 기준으로 이미 많은 분석들이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보여요. 사실은 여기서 이제 그 문화 할인율이 낮을수록 앞서 배웠던 문화 할인율이 낮을수록 장벽이 없어서 수용성은 더 커져요. 그런데 또 문화 할인율이 낮다고 해서 수용성은 커지지만 또 대박을 터트린다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참 뭐라고 할까요? 대중문화의 어떤 그 수용을 하는 소비자들의 그 취향에 맞는 보편성과 그리고 특수성의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다음 페이지. 그래서 분석 결과, 이 논문에서 분석을 해봤더니 결과적으로 이렇게 방금 31페이지에 연구 주제 5개를 가지고 분석을 해봤더니 중국,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아시아 주요 8개국의 경우 한국 드라마의 주제로 되게 남녀 간의 애정 문제를 가장 많이 선택했고 한류 스타가 출연한 드라마를 선호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가 나오는 거를. 주인공들은 세련되고 그들의 관계는 미묘한 갈등계로 이어지는 드라마가 주로 수출된 것으로 보여요. 드라마 유형으로는 일일극이나 주말극보다는 미니 시리즈의 비중이 훨씬 높았습니다. 한국 드라마의 해외 구매 담당자들은 한결같이 한류 현상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한류 스타를 통한 마케팅의 강화와 함께 천편일률적인 진부한 스토리를 지향하고 다양하고 참신한 스토리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을 하고 있죠.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막 신기해서 막 K-드라마를 보다가 약간 주춤했던 시기가 왔던 것은 보니까 이것도 그거고 저것도 비슷비슷하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슷비슷하구나. 그러니까 좀 식상해진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입맛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너무 좋아하는 것도 늘 먹다 보면 지겨워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드라마의 컨텐츠의 스토리텔링의 참신성과 그러니까 어떤 특별함이 계속 어떤 신선함으로 제공되어야 이제 그 소비자들이 계속 K-드라마를 수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시장별 차별화 전략이 드라마 마케팅에도 좀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드라마를 수출하려고 했을 때 말레이시아 시청자들의 성향은 어떻고 또 인도네시아 시청자들의 성향은 어떠하고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수출을 했을 때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 33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3쪽은 미국 여성 시청자의 한류 드라마 수용에 관한 연구, 드라마 노출과 평가를 중심으로 해서 2016년 논문입니다. 이때가 이제 한류가 약간 이제 좀 소강 상태인 한류 침체기인데, 이때부터 침체기지만 2010년대 중반, 이제 별그대가 2013, 14년이잖아요. 한 2010년대 중반부터 침체기면서 미미하게 아시아의 문턱을 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요 무렵이 또 K-팝과 함께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K-팝을 좋아하는데 이거 드라마, 특히 또 K-팝 아이돌 스타들이 드라마에 나오게 되죠. 드라마에 나오게 되니까 내가 너무 좋아하는 아이돌 스타가 나오면 그 드라마 한번 보는 거예요. 어라? 이게 재밌네? 그러니까 그전에는 음악만 듣다가 이런 방식으로 사실은 서로 간에 이제 장르를 넘어서면서 윈윈을 하게 되는 면이 있습니다. 네, 한류가 아시아의 테두리를 넘어 이질적인 문화권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질적인 문화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무래도 아시아권은 이질성도 있지만 뭔가 공유하는 동질성이 있죠. 넓은 의미에서 유교 문화권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어 지리적으로 거리감이 있는 서구권에서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소비되는 장르는 K-팝이에요. 음악이 훨씬 그 문턱을 넘기가 쉽다고 했잖아요. 네. 사실 그 K-팝은 이미 아시아 국가를 넘어섰죠.
틈새 문화를 향유하는 지구촌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이제 드라마의 소비 지역도 점점 넓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란의 앞서서 계속 얘기했지만 국영방송에서 놀라운 시청률을 기록했던 주몽이라든지 헝가리와 스페인어에서 더빙된 대장금이라든지 또 아르헨티나에서 시크릿 가든을 제발 좀 틀어달라고 이제 이 남미도 한류를 정말로 많이 소비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남미도. 그런데 이 남미라는 지역은 한국어 교육에서도 앞부분에서도 말을 했지만 치안이 불안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욕구는 굉장히 많은데 상대적으로 이제 한국어 교수자로 이제 가기가 참 어렵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멀죠. 네. 또 미국의 OTT 훌루라고 하는 곳에서 나쁜 남자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줬었어요. 그렇지만 보다시피 이렇게 막 기사화되어서 되게 대박을 터뜨렸다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네, 여기서 하나 이제 우리가 확실히 알아둬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미국으로 대표되는 서구권에서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질적인 문화권에서 이 드라마가 수용된다라고 하는 것은 음악보다도 훨씬 더 경계의 문턱을 넘어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드라마는 그 속에 아무리 우리가 보편성을 추구해도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어떤 특수성들, 뭐 식사하는 모습, 자는 모습, 일단 의식주 자체가 굉장히 다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서구의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혹은 간혹은 중동권에서의 어떤 드라마를 볼 때 뭐야 저 사람들은 저래 이래서 오히려 또 부정적인 정서를 느끼기도 하고요. 네. 자, 한국 드라마의 이 이질적 문화권 소비가 부각되는 이유는 텔레비전이 전통적으로 지역의 문화에 근거해 왔기 때문이다. 이때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어떤 경상도 지역, 콜로라도 지역 이렇게도 되지만 어떤 특정의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을 말을 하는 거예요. 비언어적 요소에 소구하는 음악, 환경 통제를 통한 몰입 구조에서 소비되는 영화와는 달리 텔레비전 상품은 익숙한 공간에서 일상으로 소비되는 특성을 지녀요. 그 영화 같은 경우는 환경 통제를 통한 몰입 구조에서 소비된다라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내 발로 극장에 걸어가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환경을 통제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영화관은 갈 수가 없죠. 텔레비는 마음대로 볼. 텔레비는 익숙한 공간에서 일상으로 소비하는 거죠. 음악은 당연히 여러분도 보다시피 비록 언어지만 대사가 오고 가는 그런 일상의 다이얼로그가 오고 가는 그런 것들은 아니라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일상 공간에 있다 보니 어떤 특정의 지역 문화, 어떤 국가든 어떤 문화권이든 어떤 종교 문화든 그런 것의 영향을 굉장히 강렬하게 받는 그런 장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상적인 활동을 동반하면서 소비되는 드라마에 대해서는 몰입을 기대하기가 어렵고 친근하고 익숙한 내용을 담은 드라마가 상대적으로 선호되는 속성을 늘 보던 익숙한 것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영내 교류의 특성을 가져요. 텔레비전. 영내 교류란 뭐냐면 텔레비전 상품은 국경이나 지리문화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좀처럼 소비되지 않는 전형적인 영내 교류의 특성을 지니게 돼요. 드라마만 해도 이제 넘어갔고요. 영내 교류가 가장 심한 것이 개그 콘서트 같은 그러니까 유머 코드를 주고받아야 게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유머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특정 문화권을 특정 문화권에서 공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야말로 유머와 개그를 거의 타 언어를 이해한다면 그 언어는 거의 마스터한 거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영내 교류, 전형적인 영내 교류의 특성을 갖는다. 표현은 어렵지만 무슨 뜻인지는 알 겁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한류 드라마가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소용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 다른 이질적인 문화권에서 한국 드라마가 소비되는 건 생소한데 그런 와중에 최근에 많은 한국 드라마가 소비되는 것은 사실은 서구 문화권들에도 하나의 복이에요. 여기서 봉준호 감독이 정말 훌륭한 비유적 표현을 하는 거예요. 1인칭인가요? 3인칭인가? 그것만 그 자막의 그 작은 부분만 넘어서면 당신들이 얼마나 다양한 좋은 컨텐츠들을 누릴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문화에 대한 문화 할인율을 낮춰서 조금만 어떤 그런 수용성을 갖게 되면 정말 다양한 새로운 그런 컨텐츠들을 신선한 컨텐츠들을 많이
확인할 수 있다라는 아주 좋은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35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미국 여성 시청자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여성 시청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는 드라마를 여성이 또 많이 보기도 하고, 실제로 초기에 그 서구권에서 K-드라마를 수용한 사람들은 100% K-팝 수용자들과 일치해요.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그 주로 K-팝 팬들이 여성들이 많다 보니 여성 시청자들이 이제 많았죠. 그래서 이 연구는 이질적 문화권의 보통 사람들이 과연 한류 드라마를 어떻게 보는가. 네, 이게 2017년의 논문이었는데, 2016년이네요. 네, 2016년의 논문이었는데 한 6년, 한 5년 그 사이에 그야말로 한국의 많은 그런 어떤 드라마 콘텐츠들, 영화는 물론이고요. 적극적으로 전 세계에 수용하고, 지금은 그런 드라마를 보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들 뭘 먹지? 와, 저 집 봐라. 또, 야, 저런 옷이 있구나. 와, 저 피부. 이러면서, 이 드라마는 실제 생활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영화는 아니죠. 특수한 상황을 많이 주게 되잖아요. 장르적인 특성을 강하게 갖게 되면서. 그래서 굉장히 어떤 그런 한류 콘텐츠로서는 굉장히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장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특성이 그들로 하여금 한류 드라마를 선택하게 하느냐, 그리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이 이거를 접하게 된 계기, 그리고 어떻게 평가를 하고 그들의 소비가 과연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느냐를 이제 연구 논문으로 쓴 것이죠. 그래서 주로 미국 하와이 시청자들의 초점을 맞췄는데, 이 하와이는 우리 동포들도 또 많이 사는 곳이고, 그래서 거기에 사는 우리나라 그 교포들이 아닌 사람들도 상대적으로 이웃에 한국인이 많으니 이런 K-드라마나 K-팝을 접하게 돼. 애들끼리 같이 학교 다니는 거, 야, 너 뭐냐? 이러면서 보게 되는 것이죠. 미국 시장은 세계 어떤 시장보다 수익 콘텐츠에 대해서 장벽이 높아요. 이건 거듭 말했었고요. 철저히 자국산 콘텐츠를 중심으로 텔레비전 산업이 영위되는 곳이라서 굉장히 그 조사 대상으로서 가치가 있죠. 그래서 젊은 여성 수용자 17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한류 드라마가 수용되기 위해서는 드라마가 아무리 훌륭해도 접근성이 떨어지면 이 드라마가 얼마나 훌륭한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 한국이라는 나라의 인지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거대한 지금 한류는 1990년 사랑이 먹일래부터 시작됐지만, 거대 한류를 만들어낸, 그리고 이런 데 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은 BTS가 큰 역할을 한 것은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야, 쟤네들 저렇게 멋있어? 와, 뮤직비디오 너무 세련됐는데? 그랬는데 드라마? 그래, 한번 봐볼까?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오징어 게임이 그냥 지금과 같은 상황이 아니라 2010년대 초반에 과연 됐을까요? 여러 가지.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인지도가 커진 거고, 야, 좋은 나라라더라, 이렇게 되는 것이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드라마 시청 정도 역시 한국 드라마 노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응답자가 평상시에도 드라마를 자주 봐야 되는 거예요. 드라마 안 보는 사람에게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응답자의 문화적 자산, 자신의 개인적인 문화적인 향유하는 방식이죠. 텔레비전 시청 행태는 드라마 평가와 지속적인 시청 의향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36쪽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한국 드라마의 미국 수용을 위해서는 개인의 문화자산이라는 전제 조건이 충족되고, 한류가 문화 경계를 뛰어넘어 확장되기 위해서는 한국 인지도가 우선 확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요즘은 한국 인지도는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드라마의 개인 소비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한국의 드라마가 선택되기 위해서는 한국이라고 하는 이 브랜드 가치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질적인 문화권의 그런 수용자들, 즉 소비자들을 다양한 한국 문화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도록 끊임없이 이제 국가 이미지를 개선하고 또 홍보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단 한국 드라마 노출 자체가 지속적인 소비에 강력한 효과를 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류 시장 확대에 몰두하기 앞서 각 지역에 맞는 콘텐츠를 제작, 유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을 위해서도 미국을 위한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K-팝 아이돌들도 각 국가마다 또 좀 그 인종들마다 선호하는 그런 아이돌 그룹이 다르다고 들었어요. 이것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상으로 12주차 영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